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크리스마스 쿠키즈 해볼 거고요. 버터는 시론이고 설탕이랑 이렇게 해놨고요. 가루는 다 채를 쳐서 한 군데 합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하고 바닐라 에센스는 이렇게 같이 담아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담아뒀고요. 이제부터는 공정은 쉬워요. 다른 쿠키 과정 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버터가 시론이 아니면 섞이지 않으니까 시론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품기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에서 가장자리까지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탕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 버터가 거품기에 끼어서 안 나온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스패츌라로 이렇게 한 번씩 빼주시면서 버터하고 설탕을 하나가 되게 할 거고요. 이름은 크리스마스 쿠키지만 이게 미국에 보면 이런 식의 이런 모양의 크리스마스 전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고, 혹시 뭐 위에 다른 장식을 하실 거면 일반 아이싱 쿠키처럼 드셔도 되죠. 굳이 크리스마스 때만 먹으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M을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버전이라서 소개를 드렸고요. 색소를 일일이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판, 이런 색깔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크게 공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화려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시판 뭐 M&M이나 리즈스 초콜릿 그릇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초콜릿 칩 중에서도 다양한 색깔이나 질감이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사탕을 위에 얹기도 해요. 박하사탕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시판 제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요새 너무 다양하고 색깔 예쁜 게 많이 나오니까요. 해주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됐죠. 질감이 됐으니까 계란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완전히 합쳐줄 건데, 조금씩 이거 무조건 풀어서 넣어야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섞였다 싶으면 다음 회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수건이 없으면 엄청 흔들리고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뭔가 베이킹을 하실 때 신경이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 해놓는 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계란이 흔적이 없어졌다 싶으시면 그 다음 회차를 넣고 이렇게 섞어주실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섞으시는 것보다 조금 사선으로 해서 이 거품기 잡는 손 자체를 위로 해주시면 힘있게 이렇게 치시면서 섞으실 수가 있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거품기를 두시고, 거품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가루가 들어가면 빡빡해서 거품기로 이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루를 넣고 11자로 섞으라고 하는데 11자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하게 막 치대거나 이러지 않고 가루와 이런 질감의 버터랑 설탕 혼합물 이런 질감을 섞은 방법인데, 아무리 11자로 하라 그래도 이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자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볼을 바꿔가시면서 하시면 더 잘 섞이죠. 이렇게 하시다가 가장자리,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긁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식감에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상태에서 빵 반죽하듯이 막 내치면서 과하게 반죽을 해버리면 분명히 쿠키 특유의 바삭바삭함이 확실히 없어질 거예요. 뭐 글루텐 성분이 반죽에 탄력을 줄수록 막 늘어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글루텐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섞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 자체를 가루를 이런 혼합물 속으로 숨긴다. 칼질 하듯이 11자로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부슬부슬하게 섞여질 거예요. 그러면 색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대에 두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작업대에 꺼낼 때 좀 반죽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꺼내야지 덜컥 꺼냈다가는 너무 과정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지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저희가 볼에 힘을 빌려서 싹싹싹싹 긁어서, 그래서 책 같은 데는 이런 소소한 설명을 참 씻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자로 긋습니다. 과하게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 훨씬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로 섞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루와 그 혼합물이 있었을 때와는 질감이 놀라보게 달라졌죠. 이제 날가루가 완전 보이는 데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듬어졌다, 이런 느낌 있으시면 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꺼낼게요. 이제 수건은 치워주시고, 책을 이렇게 옆에 두고 하다 보니까 책이 지저분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완전히 긁어주시고, 이제 손으로 할 거라서 스패츌라도 사용을 다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섞일래나 하겠지만 버터가 굳는 성분 있잖아요. 그래서 섞이고 또 냉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섞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책에 있는 프랑스어로 프라자주 이런 식으로, 발음은 프라자주 이런 식으로 하겠죠. 프랑스어를 영어만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지금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미시고 합치고, 같은 방향만 하면 안 되니까 밀고 합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걸 통해서 한 덩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눌러가시면서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한 10번 정도를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다 뭉쳐졌죠. 이렇게 뭉쳐졌으니까 이제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랩으로 싸서 한 번 더 누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항상 냉장 보관하실 때는 2cm 정도 두께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갈라지는 거 없이 하셔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주세요. 1시간 이상이니까 1시간 이상 냉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냉동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오기 전에 후딱 구우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반죽을 냉장하는 동안 이렇게 아이싱을 만들 건데요. 책에는 반죽을 굽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그냥 제일 피하셔야 할 거는 굽는 중에만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굽는 중에 해주시면 중간중간 오븐 체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이싱을 하시기 전에 깍지를 준비해 놓고 하시면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 색깔이 진한 저런 까만 깍지는 깍지 이게 있는 게 좋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으면 있으면 훨씬 더 좋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핑백을 2개를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크게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깍지의 3분의 2 정도가 있죠. 이 정도로 자르셔가지고 이거를 끼워 놓고 이거를 채우실 텐데, 짤주머니를 이렇게 하셔서 이걸 넣고 아이싱을 채우는 중에 줄줄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한 후에 해놓고 이렇게 막아 놓고 아이싱을 넣으시면 실수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색 아이싱부터 먼저 할 거예요. 지금 슈가 파우더가 500g이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쿠키 숫자도 많고 이때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쿠키 위에 전체가 덮이는 거니까.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슈가 파우더 채쳐놓은 거랑 우유랑 제가 물엿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미국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이런
아이싱 만들 때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콘 시럽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엿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물엿이라고 기재를 했고요. 일반 아이싱보다 여기는 아이싱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되는 쿠키다 보니까 훨씬 더 광택을 주고 좀 마르는데도 영향을 좀 끼치고 이러기 때문에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라고 했는데 뭐 우유가 없으시면 물로 하셔도 되지만 우유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슈가 파우더랑 우유랑 먼저 섞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섞는 건데, 그 이유는 이게 묽은 게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 게 잘 섞이잖아요. 그런 조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넣겠습니다. 지금 슈가 파우더가 많아 보여도 이런 액체 같은 성분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질감이 바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닐라 에센스를 조금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느끼는 게 향만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시면 불가피하게 피해 주셔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더 풍미 좋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우유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섞였으면 여기에다가 항상 첫 번째 넣은 재료가 섞인 뒤에 섞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이런 이게 붙어 있죠. 이런 것도 다 긁어서 주시고, 뻑뻑해서 팔 힘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긁을 수 있는 만큼은 다 긁었거든요. 스패츌라로 최대한 긁었고, 여기에다가 아직은 뻑뻑해서 쿠키에 막 짤 수 있는 그런 질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콘 시럽을 넣고 남김없이 볼에서 긁어주시고 또 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거품기를 사용하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계속 스패츌라로 빼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패츌라가 편하신 분은 스패츌라로 해주시고, 거품기로 좀 더 골고루 섞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스패츌라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아랫부분과 볼 가장자리 긁어주시면 크게 누락되는 부분 없이 섞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훨씬 질감이 좋죠. 이게 쿠키 위에 짰을 때 아이싱이 머물러 있어야지 줄줄 흐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새 한국의 신조어로 핵노답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질감이 됐으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너무 막 줄줄 흐른다 이럴 때는 살짝 슈가 파우더 자체를 쳐주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씩 점성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엿과 그런 콘 시럽의 질감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바닐라 에센스 엑스트랙 조금만 넣어서 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분량만 되면 크게 색깔이 막 갈색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다 섞였어요. 이게 조금 이런데 작업대에 두다 보면 위에가 굳을 수가 있는데, 항상 쓰실 때 이렇게 다 한번 아랫부분을 볼을 긁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색깔을 쓰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카카오 파우더, 까만 색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 파우더가 또 맛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카카오 파우더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숟갈을 덜어놨고요. 지금 완성된 아이싱에서 저희 아마 이런 방식 자체가 책에 블랙 앤 화이트 쿠키 보신 분들이 익숙하시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볼에 덜어놓고, 이래서 볼이 여러 개가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죠. 매번 씻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볼에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까만 아이싱은 정말 많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덜겠습니다. 덜고 당연히 저기 이 파우더를 넣으면 빡빡해지겠죠.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는 성분인 우유를 조금 추가를 해서 농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싱을 왕창 많이 넣지 않은 이유가
파우더 들어가고 우유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이싱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를 쳐주시고요. 카카오 파우더를 다 섞었고요. 이 상황에서 너무 빡빡하다 하실 경우에는 우유를 조금만 넣고 전체적으로는 흰색 아이싱보다 살짝만 더 라인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점성을 저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쭉 떨어질 정도면 되니까 너무 빡빡해도 저기 짤주머니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혹시 너무 묽어졌다 하시면 저기 카카오 파우더를 더 채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파우더도 저는 오늘 색깔이 라이트한 거밖에 없지만 한국에 블랙 카카오 파우더라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까만색, 뚜렷한 선명한 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질감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이렇게 하실 때 살짝 덧가루를 뿌려서 하시면 들어붙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너무 딱딱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이렇게 누르는 힘에 따라서 이게 변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덧가루가 빵을 만들 때나 쿠키를 만들 때 정말 대활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식감이 좋은 정도. 여기서는 한 0.5cm 정도로 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무조건 전체적으로 누르시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하신 뒤에 가운데 부분을 해주시는 그것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렇게 물렁물렁 하던 반죽이 이렇게 굳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런 거 하실 때 덧가루 사용이 꺼려지시는 분들, 맛이 텁텁해질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비닐을 얹어서 하시면 비닐과 비닐 사이에서 반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덧가루 사용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팁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덧가루는 절대로 과하게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0.5cm까지 밀 거고, 이런 아이싱 쿠키는 위에 아이싱이 단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얇으면 쿠키가 너무 달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두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쇠 재질이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되게 시끄럽네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모양을 찍을 게 이렇게 생긴 그건데, 이때도 덧가루가 대활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찍다 보면 계속 들어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지르는 거 싫으시면 이렇게 접시를 하나 하셔가지고 덧가루를 모양 찍고 덧가루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0.5cm 정도로 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닐과 비닐 사이를 떼놓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치고 이렇게 모양을 찍어서 팬에 얹어주시면 될 거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만 그렇게까지 식감이 이렇게 많이 부풀거나 하지 않아서 너무 뚝뚝 떨어져서 이제 배열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한 중간중간 사이에 제가 배열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혹시 이걸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온도가 올라갔다 싶으시면 항상 그렇듯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냉장을 하셨다, 그때가 오븐이 예열이 될 때죠. 그렇게 하셨다가 구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한 이런 수준으로 배열을 해서 간격을 둬서 구워주시면 돼요.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이거를 후딱 아이싱을 여기 채울 거고요. 컵을 해놓으면 훨씬 편한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런 컵이 없으시면 페트병 이런 거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 합쳐서 5분도 안 걸리는 이 정도 공정은 하셔도 되긴 하지만, 너무 이 굽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정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굽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긁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싱 하실 때는 완전히 마른 뒤에 하지 않으면 다 녹아서 정말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망에서 말라주시고,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틀째로 냉장을 해서 그거 하셔도 돼요. 쿠키를 완전히 식히셔도 되고,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 게 이런 색색 초콜릿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자꾸 깍지에 이런 게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해놓으시면 큰 어지르는 거 없이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모서리를 다듬기 위해서, 전 지금 작업을 하던 중이라 이게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게 물티슈가 아니라 그거죠. 키친타월에 물을 적시셔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나 뭐 이런 나무로 된 소재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패츌라 하나를 두시고 하면 훨씬 더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고, 지금 하나를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 위에 아이싱이 들어가니까 쿠키가 일반 저희 그런 거보다는 좀 두껍습니다. 두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위집을 내놨는데,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쭉 옆으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둥근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너무 이거를 크게 내놓으시면 저희가 막 다 넘쳐버리고, 제가 초보자분들 실수하시는 거 패턴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지겹고 조그맣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때 너무 가장자리까지 안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상태에서 이런 공백 있는 거는 다 메꿔질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자꾸 쿠키를 보다가 카메라를 보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가장자리까지 안 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부터는 저희가 공정을 할 거예요. 어떤 공정을 할 거냐면, 아까 이쑤시개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퍼지면서 지금 굴곡 있는 부분들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살짝씩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는 이쑤시개가 너무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까 물기를 살짝 닦아낸 스패츌라로 해주셔도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게 테두리가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한 5분 정도에 편편하게 다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고, 나머지로 만약에 이런 스패츌라로 좀 더 큰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물기가 있으면 그 물기를 살짝 머금고 이게 아이싱이 자리가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정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대충 다 다듬어졌고요.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게, 위에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흔들어 주셔도 돼요. 흔들어 주시고, 이게 지금 바로 하시고 나서 이런 위에 다른 아이싱을 하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걸 해놨어요. 해놓은 이유가, 이제 해놓은 지 5분 정도 지나가지고 살짝 겉면이 말랐거든요. 이 정도로 말라지면 이제 아까 그거 저희 만들어 놓은 아이싱 있죠.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거 하실 때는 직각으로 해주시고요. 직각으로 하시고, 처음 쓰실 때 이런 뭐 다른 표면 같은데 한번 이렇게 대충 어떤 정도 나오는지, 이제 흐르거나 이런 질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해주셔요. 정말 전구를 실에 달아놓은 모습을 M&M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에 힘을 일정하게 줘서 표현을 해주시고, 그 위에 색깔로 이제 저희가 색별로 할 거니까 똑같은 색 겹치지 않게 아랫부분, 줄의 아랫부분에 전구가 달려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M&M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걸 뭐 위에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쿠키 숫자에 비해서 딱 이게 맞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래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쿠키를 포장하실 때가 이제 머핀컵 같은 거 큰 거 넣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포장지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이거는 조금 더 한 5분 정도 말린 뒤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저는 지금 보여드리느라 자꾸 흔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하셔서, 흔들리다 보면 이게 자리가 덜 잡혀서 얘가 막 휘청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온에서 완전히 말린 뒤에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게 그냥 막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크리스마스 쿠키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책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어떤 응용 방법을 생각을 해봤냐면, 여기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뭐 M&M이 색깔이 사실 한 색깔만 팔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빨간색, 아니 빨간색이고 주황색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꽃무늬를 하시고, 애들하고 하시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거를 애들하고 해보시면 훨씬 더 걔들이 어른보다 창의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품목이라서 미국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꽃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단순한 문양이 몇 개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일자를 쭉 해도 되고,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쿠키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캐러멜 숏브레드 남았는데 그것도 며칠 안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끝나갈 때마다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송이 한 11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책에 보시다시피 미국 베이킹에서는 일단 한국과 가장 큰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색깔을 사용하는데 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색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과감하게 쓰는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시판 재료를 쓰는 거에서도 서슴 없이 그런 스스럼 없이 네, 그런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장식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거는 머핀컵 자체를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쿠키 표면보다 높게 올려주시면 거의 공간이 생겨서 그냥 위에 포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머핀컵도 한국도 요새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쿠키 자체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이런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파티 분위기, 한국도 요새 뭐 홈파티, 뭐 케이터링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재미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마지막은 이런 거는 쿠키가 사실 그 보관이 길잖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싱 쿠키는 아무래도 위에 장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보관이 덜 용이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밑에 쿠키 부분이 물러질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쿠키에 비교해서,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위에 장식도 이 색소가, 인공 색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뭐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이 가장자리가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미국 오실 일 있으시면 크리스마스 즈음에 막 나무에 이런 색색 전구 있으면 이 쿠키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se are my Christmas cookies.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and see you in the next one. Happy baking, everyone. Thanks. Bye-bye.